자, 오늘 재무행정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재무행정. 우리가 재무행정을 어떻게 봤냐면, 재무행정 자, 먼저 총론, 그쵸? 총론, 그 다음 예산 과정, 그쵸? 예산 과정. 예산 과정은 어떻게 봤어요? 예산 과정은 예산 과정. 예산을 뭐 하는 거? 편성하는 것, 그쵸? 그 다음 예산을 뭐 하는 것? 심의하는 것. 그 다음 예산을 집행, 그 다음 예산을 결산. 자, 그쵸? 지난번에 여기까지 봤고, 지난주에. 자, 그 다음 예산 개혁. 예산 개혁. 자, 예산 개혁은 먼저, 선생님, 이 정부에게부터 한번 보려고 해요. 정부에게. 자, 141페이지 정부에게부터. 정부에게를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예산 제도 변화, 그 다음 재정 건전성. 감기 올라나 봐. 감기. 목소리가. 선생님, 회계를 좀 해봅시다. 회계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게요. 회계를. 자, 돈은 무슨 돈과 무슨 돈이 있겠어? 우리 나에 관계되는 것은, 나에게 있는 돈은? 그렇죠. 내 돈하고 남의 돈이겠죠. 내 돈하고 남의 돈. 그렇죠? 내 돈은 뭐가 있겠어? 내 돈. 쌤이 월급. 그렇죠? 월급. 너 월급 받으면 은행에 내놓으면 은행 이자. 그 다음 우리 쌤들 부동산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요? 그럼 부동산 소득. 이런 것들이 뭐가 되겠어? 내 돈이 되겠죠. 그 다음 남의 돈은 은행에 대출 받는 거. 친구에게 꾼 돈. 그쵸? 친구에게 빌린 돈. 뭐 이런 게 남의 돈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지금 회계에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결국은 내 돈하고 남의 돈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뭐 다른 돈 없죠? 내 돈 말고 남의 돈이지. 나에 관계된, 개인에 관계된 것은. 그래서 이걸로 내 주머니에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걸로 많은 걸 뭐합니까? 쓰죠. 그렇죠? 그 다음 쓰고 이 주머니에 있고 이걸로 뭐 할 수도 있어. 여유가 있으면 자동차를 샀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 돈과 남의 돈으로 나는 어떻게 갖고 있어? 주머니에 갖고 있고 자동차로 갖고 있고. 이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본이라고 그래. 자본.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채라고. 이런 말 들어봤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산이라고. 자산.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내 돈하고 남의 돈을 가지고 어디에 가 있어? 이것들이 주머니하고 자동차로 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직관적으로 느꼈을 거야. 자본 플러스 부채는 뭐가 되겠다? 부채는 이거하고 일치하겠죠. 이거하고. 그렇죠? 일치한다. 그래서 자산하고 같다. 그렇죠?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이런 걸 나타내 준 게 뭐냐면 재무상태표.
자기 자신의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 주죠. 내 돈, 남의 돈. 그 다음 그걸 어디에 썼는가. 그럴 때 주머니에 있기도 하고 어디에 있기도 해. 자동차에 있기도 해.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 말고 이것도 내 돈이죠.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뭘로 바꿨을 뿐이야. 자동차로. 근데 자동차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른다? 자산이라고 부른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갖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뭔가 움직입니까? 그 상태 그대로 있는가? 뭔가 움직이는가? 뭔가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주머니에 넣어둘 수도 있지만 자동차 살 수도 있겠고, 그 다음 뭐 할 수도 있겠어? 여러 가지 쌤 식비에도 쓰고, 고시원비도 쓰고, 여러 식비에 다 쓰죠? 그렇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이 돈이 뭐 할 수도 있겠어? 어차피 이제 내 돈 문제인데 내 돈이 나가는 거죠.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이 활동을 하게 돼서 뭐 하게 되면, 잘하게 돼서 돈이 남으면 수익이라고 그러죠. 수익. 자, 돈이 남지 않으면, 남지 않으면 손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족한. 어차피 내가 있는 돈을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한 이 1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다음 달에 뭐 했다? 쓴 돈이 더 많다. 그러면 나는 손실이겠죠. 내 돈은. 그걸 손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자,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손익계산서인데, 포인트가 뭐냐면 왜 나는 자동차 주머니하고 자동차로 구성했을까? 주머니하고 자동차 말고도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주머니에 다 둘 수 있는데 왜 자동차를 이렇게 산 걸까? 우리는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한 거죠. 수익을 내려고 한 거죠. 됐으면 내가 뭐 하려고, 만약에 영업사원 같으면 자동차가 필수적이죠. 영업사원이 전부 다 주머니에 돈만 갖고 있으면 완전히 수익 활동 못 하겠죠. 결국은 그러면 영업 직원이 자동차를, 그러니까 영업 직원 말고 다른 거 하는 사람도 있겠죠. 만약에 쌤은 뭐 기계를 만드는 공장을 한다 그러면 재고 같은 걸 싸두겠죠. 기계 같은 걸 싸두고. 왜냐하면 주머니에 돈 둔 게 아니라 재고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왜 활동을 할 때 수익이 남도록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런 활동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성과라 그래. 성과. 그러니까 이 행정학에 나온 성과는 다 활동이에요. 자, 무슨 활동? 여러분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겠죠. 여러분 국가는 뭐예요? 다리를 건설하고 주택을 건설하고 이런 건설들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로 가서 그런 것들이 활동이기도 하고 그걸 뭐라고 불러? 성과, 운영 성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성과주의 예산, 그런 성과, 그런 말은 활동이란 말이 되고, 그 말은 사업이란 말도 될 수 있겠죠. 내가 무슨 사업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과라는 말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보다는 이 활동이란 말이에요. 활동. 이걸 기업에서는 손익계산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 봐요. 왜 우리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동차 이렇게 했는지, 또는 어떨 수 있겠어. 만약에 삼성이 반도체 만드는 공장이라면,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라면 삼성은 뭐하고 뭘 구성해, 자산을 어떻게 구성해야만 뭘 할 수 있겠어. 가장 효과적이냐, 이걸 따져서 자산을 구성하겠죠. 자, 쌤이 기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공장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을 돈이 얼마고 재고를 얼마나 남겨야 되고 그런 것들을 뭐 하겠어? 배분해서 갖고 있겠죠. 이걸 잘 배분하는 사람이 뭐 하겠어?
이 자산 구성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익 활동이 잘하는 사람이 되고, 이 회계학적으로 보면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이건 다 똑같은 거야. 얼마를 어디에 갖고 있고 얼마를 어디에 갖고 있을지 이걸 정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손익계산서.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자본이란 말이 뭔 말이냐 헷갈리죠. 내 돈이란 말이에요. 그냥 부채는 나무 돈이야, 나무 돈. 우리는 두 가지밖에 안 갖고 있어.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들 돈하고 나무 돈하고. 그 기업은 그대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넣어놓기도 할 거고, 그다음 어디에도 둘 거고, 여러 가지 자산을 분산해 놓겠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수익 활동은 우리가 성과라고, 그래서 성과라고 하고, 이 성과가 잘 되면 뭐가 되겠어요? 수익. 못 되면 손실. 이런 걸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런다? 손익계산서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어디에서는, 국가에서는 이걸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이걸 재정운영표라고 그래요. 재무운영표 또는 재정운영표라고. 운영을 한다. 운영성과. 운영 활동 같은 말이고 운용성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뭐 자본 그러면 이제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돈, 부채, 나무 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다음 이 뭐다? 자산은 뭐냐? 내 주머니에 있는 돈하고 내가 사놓은 것, 그렇죠? 선생님도 분명히 어떤 거 있어. 만약에 집을 사셨으면 집도 자산이겠죠. 없어진 거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자산이라고 한다. 자, 이거 이해는 됐나요? 회계가 이 원리야, 이 원리. 모든 게 이 원리야. 회계는. 그럼 국가도 마찬가지야. 국가도 자기 돈 있죠. 세금 들어온 건 자기 거야. 근데 공채 같은 거 언제 갚을게 하고 민간에서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차관, 외국에서 돈 들여온 거 있죠. 그건 나무 돈이죠. 그걸로 뭐해? 국가가 이 국고에 넣어둘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어. 다른 여러 가지 자산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구조는 굉장히 어렵지 않으니까, 물론 복잡하죠. 근데 이 틀이 회계를 나타내는 그냥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동표를 적는 거예요. 변동. 이걸. 자, 그다음에 이제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를 좀 설명할게요. 현금주의, 발생주의. 그것만 좀 설명해 보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알 수가 있어요. 현금, 발생주의. 현금주의로도 충분한데 왜 발생주의를 쓰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현금주의로 했던 걸 한번 볼까요? 거기 정부에게서 현금주의는 단식부기, 어떤 것은 발생주의는 복식부기였어요. 자, 제가 한번 일단 그냥 편하게 들어봐요. 이건 어떤 단식이고 이건 복식이다. 저 부기상으로는. 그럼 현금주의는 뭐냐면 현금이 드나들 때만, 현금이 나갈 때, 현금이 들어올 때만 적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적는 거야.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럴테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에서 이 12월 20일 날 세금을 추징했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1월 30일 날,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납부했어. 그러면 현금주의에는 그냥 1월 30일 날 납부한 거야. 이것만 적혀. 발생주의는 이미 내가 뭘 보냈어.
이를테면 이 세금에 대해서 부과를 한 거죠. 탈세에 대해서 부과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뭐가 발생한 거야? 이미 재무에 대해서 이름 회계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내가 받을 돈이 되는 거잖아. 자, 정부가 어떤 민간인에게 준다고 이 계약을 했어. 이 12월 20일 날도 사고 안 할 수는 없잖아. 20일 긴급하면 12월 20일이라도 해야 되겠잖아. 그러니까 조달청이 조달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년에 쓸 비품 같은 것을 12월 20일 날 발주를 줬어. 좀 주라. 그런데 실제 들어온 건 1월 15일이야. 그래서 돈을 1월 15일 날 채권을 돈을 보냈어. 계좌로. 그러면 자, 12월 20일입니까? 1월 15일입니까? 현금주의는 이때 나타나. 있잖아. 들어오고 나갈 때만. 그렇죠? 근데 발생주의는 이미 뭐 할 때? 이미 여기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금주의 또 단식부기는 어떤 게, 그러니까 이건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금주의나 단식부기는 뭘 구분하지 않아. 이게 1년에 그냥 쓴 건지 아니면 오래 갖고 있을 것인지 지출했을 때 이걸 구분하지 않아. 자, 봐. 우리가 식비로 쓴 거하고 휴대폰 산 거하고 같겠어, 다르겠어? 휴대폰은 내가 올해 식비는 먹으면 끝나죠. 근데 휴대폰은 내년에도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현금주의는 그런 게 없어요. 현금주의 단식부기는 그냥 한쪽 면만 봐. 단식.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건지, 그 다음 돈 들어와도 내가 이것이 어떤 건지를 기록을 안 해. 돈 들어와도 내가 내 돈인지 아니면 남의 돈인지 기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주의도 어느 정도는 충실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현금주의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부채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내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얼마를 했다 하더라도 오래 썼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뭐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은 있어야 되겠죠. 감가상각이 안 일어난다 합시다. 물론 자동차 사면 계속 차값 떨어지잖아. 근데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어느 정도 뭐 좋아. 감가상각이 10%만 된다 하더라도 500만 원 주고 샀으면 여전히 나는 400만 원짜리 갖고 있죠. 근데 현금주의는 그런 게 안 나타난단 말이야. 특히 단식부기로 하면. 근데 복식부기로 하면 아까 자산의 변동 사항이 다 아까 차변 대변에서 자산이나 부채, 그다음 자본, 그다음 이제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뭘로 해보면 차변과 대변 물론 같을 거고 여기서 어떤 거 수익하고 뭐하고 빼보면 비용하고 빼보면 얼마나 손해봤는지 또는 우리가 부채하고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보면 얼마나 내가 순 자산을 갖고 있는지 순 부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봐봐. 내 돈, 남의 돈 그걸로 내가 뭐 주머니 있고 차를 샀어.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건 자본입니다. 이건 자산입니다. 여기는 부채입니다. 남의 돈이 1,000만 원이야.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여기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어떻게 돼? 만약에 이거 900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럼 난 지금 얼마 빚지고 있는 거야? 여기가 1,000만 원 빌렸는데 내 돈 없고 이 자산이 900만 원이면 나는 지금 마이너스 100만 원 상태죠. 물론 여기다는 갖게 하기 위해서 순손실이라고 해서 써놓아주면 갖겠죠. 두 값은. 여기다 이 둘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니까 정부 여기다 기장에다는 뭘로 기장을 해줘? 순손실 100만 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개는 맞아 들어가잖아.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이렇게 복식부기를 해야 내가 뭘 알 수 있겠어? 얼마나
그치, 무슨 상태에 있는지. 부채 상태. 그래서 맨날 재정 건전성 우리나라 뭐 부채 많이 늘어난다 이런 거 할 때는 뭐 할 때만 이걸 계산해낼 수 있겠어? 복식부기를 해야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자, 헷갈리지 말고 잘 생각해 봅시다. 예산이라는 것은 기업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은 예산은 1년 단위라고 그랬죠. 1년 단위. 그러니까 예산은 절대 뭘 필요가 없겠어. 복잡하게 계산하는 발생주의나 복식부기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방금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산은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하되 결산은 뭘로 하도록? 재무제표, 재무회계를 하도록 해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로,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그럼 선생님들은, 우리 복식부기까지 알아서 여기에다 뭘 하나 나가면 차변에 우리가 복식부기 거기 봅시다, 선생님. 복식부기 결산 보니까 148페이지. 자, 먼저 용돈을 받으면 대변에다가 용돈 수익, 그 다음 30만 원에 뭐가 생긴 거야? 주머니돈이 생긴 거죠. 148페이지 봐봐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있었죠. 그러면 만약에 용돈이 30만 원 받으면 거기 대변에다는 수익 30만 원, 그 다음 차변에다는 현금 자산 30만 원 이런 식으로 써놓는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러면 예산하고 복식 결산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다 해야 되느냐? 선생님, 가계부는 잘 쓸 수 있죠. 나가면 나간 돈, 들어오면 들어온 돈, 이건 잘 쓸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기장해라 그러면 공무원들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우리나라는 예산 회계하고 결산 회계할 때, 재무제표 같은 결산 회계할 때 이 둘을 예산 회계만 써도 기재부가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기재부가 만들어 놓은 JMT라고, 우리가 JMT 연계표가 있어요. 연계표. 그렇죠? 재무 연계표가 있어서 이 연계표에서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는가? 거기다 넣기만 하면 어떤 걸로 계산해도, 단식부기로 해도 뭘로 전환시켜줘? 복식부기로 전환시켜준다는 거죠. 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분계 연계표. 분계 연계표. 그래서 이걸 D브레인이라는 우리 디지털 예산 회계 제도가 있거든요. D브레인. 지방은 2호조야. 2호조. 지방은 2호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6조에서 재정을 담당한 게 뭐였어? 국사에서 보면 호조였죠. 그래서 지방은 2호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서는 D브레인. 그치? D브레인. 두뇌라는 뜻의 D브레인이라는 디지털 회계 제도 체제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바꾸어져. 그럼 우리는 크게 공무원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뭐만 쓰면 된다면 일반 가계부 쓰듯이 위에 쌤 여기 우리 148페이지 보면 거기 위에 단식부기 같은 거 있죠. 수입과 지출해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이건 잘 쓸 수 있겠죠.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만 쓰고 나가면 나간 대로 쓰면 되니까. 그렇죠? 상관없이 7월 1일 날 용돈 받았으면 용돈하고 받았다가 7월 15일 날 식비했으면 식비 나가면 나간 대로 쓰면 되잖아. 이건 자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용돈 받을 때부터 용돈도 식비도 다 뭐 한단 말이에요. 자, 봐봐요. 용돈을 7월 1일 날 받았어요. 식비가 7월 10일 날 나갔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단식부기는 그냥 한 줄에서 설명해 버리죠.
근데 7월 1일 날 용돈 받으면 이 복식부기는 차변하고 대변 다 기록해 놓죠. 그 다음 7월 10일 날 식비 나가는 것도 차변에 뭘로 식비 나가는 것도 뭘로 해놨어? 거기 복식부기는 식비는 차변에는 비용으로 대변에는 자산으로 이렇게 해놨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 그러면 자, 그래서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다 이 복식부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딱 봐도 복식부기는 자기 검증이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좌우가 안 맞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좌우가 정확히 맞아야 되겠죠. 단식부기는 그걸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나중에 이게 달라. 그럼 어디서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는 숫자가 똑같으면 안 돼. 틀리면 안 되잖아. 차변과 대변이. 30만 원 나갔으면 들어왔으면 들어온 만큼 여기다 또 써주죠. 에이, 그렇게 써주고 있잖아. 자, 봐봐. 복식부기 보니까 용돈 받은 것은 30만 원.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다? 내 돈이 늘어났으니까 자산은 30만 원. 이렇게 써놨죠. 좌우에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면 다 끝까지 다 똑같아야 되겠죠, 숫자가. 그럼 스스로 검증하고 수 있어, 없어? 스스로 자기 검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 전부 회계가 마치 발생주의로 변경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결산에 있어서 뭐 할 때 재무회계로 결산을 자, 우리가 예산회계라고 불러요. 그 다음 결산은 재무회계로 불러요. 재무회계.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여전히 단식부기 현금주의를 택하고 있고, 왜냐하면 예산은 1회계년도니까 1년만 산다면 우리가 굳이 이게 몇 년 될 건지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당연히 단 여기서 문제점은 아까 자본, 우리가 자동차로 샀을 때 이건 계속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있겠고, 우리가 빚을 졌는지 아니면 이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한 거야. 그러면 이 회계하고 이 회계는 장부는 다르냐 아니냐? 다 똑같아. 보는 관점만 다른다는 거야. 똑같은데 보는 관점만 다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하고 재무회계는 어떤 거? 복식부기로 했고 발생주의로 했다. 자, 그래서 이해는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좀 됐습니다. 자, 쌤, 우리가 어떤 거 보시면 내 돈은 뭐라고 부른다고? 자본, 남의 돈은 부채, 내 돈이 가 있는 곳.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지금 돈이 가 있는 곳을 자산. 그래서 주머니에 있고 자동차에 있으면 그걸 다 묶어서 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TV에서 뭐 자본이 잠식됐다. 그럼 저 회사 돈이 잠식됐구나. 그렇죠? 저 회사 부채가 늘어났다. 그러면 아무 돈 많이 꿨구나. 자산 구성을 잘했네 못했네. 그러면 저 회사가 주머니에 갖고 현금, 보통 삼성도 현금 같은 거 갖고 있잖아. 현금하고 이제 반도체 하려면 부품 같은 거 사놓고. 그런데 이 구성 비율을 잘해야 수익 활동이 잘 되겠죠. 이걸 잘하는 사람이면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훨씬 더 수익 활동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사원이 자동차를 사야지 집 사놓으면 어때? 수익 활동이 안 되겠잖아. 영업사원 자동차가 있어야 잘 구성한 거죠, 자산을.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자산 구성을 잘했느냐가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수익이 남느냐, 손실이 되느냐, 이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회계의 전부라는 것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다. 이걸 가지고 정부가 이제 또는 기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걸 한다.
자, 정부를 이야기하면 정부는 우리가 이 돈이 들어오고 나올 때만 하는 걸 현금주의라고 그러고, 뭐가 있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발생주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정적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는 걸 발생주의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럼 기업체들은 현금주의를 쓰겠어, 발생주의를 쓰겠어? 100% 발생주의. 그래야 우리 기업이 재무 상태가 어쩐지 뭔가 이런 걸 다 알 수 있겠죠. 그다음 자산 구성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도 잘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써요. 자, 봐봐요, 쌤. 이런 거 생각해봐. 어떤 기업에서 12월 20일 날, 이를테면 여기서 1월 1일부터 12월 20일 쭉 있는데 제품을 갑자기 500개를 시킨 거야. 여기서 이제 1000개를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500개를 시켰어. 그런데 이걸 언제 들어왔어? 1월 10일 날 들어왔어. 현금주의 회계는 그러면 여기 2023년이라고 합시다. 2023년도에 몇 개 팔렸어? 그럼 1000개요.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돈. 네, 그러겠잖아. 아직 돈이 안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쪽에서 팔린 것이 되겠잖아. 그러면 2023년도에 1000개 팔렸어. 그러면 2024년도는 1200개 정도밖에 안 팔리겠네. 많이 늘어봐야 1100개겠네. 또는 뭐 1000개겠네. 이렇게 예상을 했다 그래봐. 그럼 굉장히 큰일 날 일이지. 이거 500개나 들어와 있잖아, 지금. 근데 이게 계산이 안 돼 있어. 그러면 회사 같으면 미래 예측 안 되고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는 전부 다 발생주의를 씁니다. 이게 2023년도는 1500개가 들어왔어요. 해야 그 다음 2024년도도 그러면 뭐 1500개에서 1600개가량 들어오겠구나 하고 준비하겠죠. 근데 여기같이 1000개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만 준비하겠어? 이를테면 1100개만 준비했다 그러면 완전히 뭐가 되겠어? 잘못 구성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 회사에서는 다 복식부기, 발생주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뭐 많이 있는데, 쌤이 이것만, 이 원리만 잘 알면 어렵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 그래서 쌤 150페이지에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표, 그 다음 145페이지 보면 아까 발생주의는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발생주의는 차변과 대변 보면 차변과 대변을 하고, 자산이 감소했을 때는 대변에다 쓰고,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쓰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수익이 발생하면 뭐라고 그랬어? 어디에 쓰는가? 보니까 증가 발생은 전부 다 부채, 자본, 수익은 다 대변에 쓰죠. 단 자산만 감소됐을 때 쓰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어머니가 용돈 줬어. 선생님들 용돈 30만 원 줬어. 그러면 수익 발생한 거죠. 그럼 대변에다가 30만 원 쓰고, 네 번째 쓰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금 아까 수익해서 이쪽에 대변에다 썼죠. 그러면 이 차변에는 뭘 써야 되겠어? 내 돈이 늘어났죠. 그럼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산의 증가는 어디다 쓰고? 차변에 써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돼. 그래서 자, 우리는 시험 보기 때문에 이렇게만 외우면 돼. 대변은 전부 다 증가인데 자산만 감소다. 우리가 지금 변수로 본 게 뭐였어? 자산, 내 돈, 자본, 부채, 그 다음 수익, 비용, 뭐 이런 거 봤었잖아. 그래서 그것만 여기에다 기장을 잘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쌤이 거기 150페이지 발생주의, 현금주의 회계 이게 쭉 있는데, 자, 자, 거기 있는 거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 점. 그래서 쭉 보니까
현금주의는 현금 수불의 측면, 발생주의는 쌍방 흐름 다 써주고, 거기 자 150편 제일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게 발생주의죠. 그래서 장점으로 보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재정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자 4번 발생주의는 복식부기나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을 한다. 그래서 복식부기의 자기 검증 기능을 통해서 자 그럼 현금주의에 없는 아니 단식부기에 없는 뭐가 있다고?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그렇죠? 단 이제 이게 이제 좀 단점으로는 발생주의를 하게 되면 거기 있는 것처럼 일단 복잡하죠.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 다음 당사자의 주관성이 많이 관여될 수 있어요. 이걸 부채로 처리해야 될지 이걸 뭐 수익으로 처리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해보면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하면서 뭐가 생길 수 있겠어. 나는 어떤 사람은 부채로 처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다른 걸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그래서 주관성이 보다 많이 개입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뭐 거기 이제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151페이지 보면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떤 걸 작성해야 되냐면 152페이지 봅시다. 국가에서는 세 가지 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요. 세 가지 표를. 거기는 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는 아까 뭐였어? 내 돈, 남의 돈. 그래서 내 돈과 남의 돈을 섞어서 가 있는 곳, 돈들이 가 있는 곳, 이 자산을 알려주는 거고 특정 시점에서 재정운용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라고 그랬죠. 아까 어떻든 뭘 해야 돼? 내 자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활동을 한다는 걸 뭐라고 그랬어? 성과 또는 운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운용한다, 성과. 그래서 재정운용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이고 수익, 비용, 운용 결과 등이 기록될 수 있겠죠. 그다음 순자산 변동표.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채보다 뭐가 더 크면 자산보다 부채가 더 커버리면 마이너스일 거고. 그다음 이걸 자산에서 더 크다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순자산이 남겠죠. 이를테면 봐. 내가 600만 원 꿨어. 근데 이거 두 개 합치니까 900만 원이야. 그럼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순자산이 있는가? 플러스 순자산이 있는가? 300만 원 순자산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 가지. 어떤 거? 재정상태표. 옛날에 이걸 재무제표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상태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재무제표는 좀 더 크게 보고. 그 다음 재정 무슨 표? 운용표. 그렇죠? 운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운용표. 그 다음 순자산 변동표.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제출해야 돼. 결산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기출분석. 쌤 이해는 좀 잘했을 거라고 봐요. 그걸 한번 이해하고 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재무제표는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국회에 맞죠? 그럼 국가회계표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 맞죠?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일 현재 특정 시점 국가 재정상태 보여주는 거 맞죠? 내 돈은 얼마고 남의 돈은 얼마고 자산은 얼마고 그쵸? 그 다음 재정상태표에는 현금주의 단식부기가 재정상태표는 당연히 자산, 부채 이런 거 들어가니까 당연히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사용되겠죠. 그리고 자, 쌤이 어떻다고 그랬어?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재무회계는 뭘로 한다고 그랬어? 재무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5번 보니까 현금은 수급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의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은 발생주의다 맞고, 6번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의 이중 기록하는 방식은 복식부기. 7번 발생주의 회계제도에서 정부의 재정운영 보고서는 아까 기업의 손익계산서라고 그랬죠. 운영이란 말 자체가 뭐라 그랬어? 운영이란 말 자체가 활동이고 성과라고 그랬죠. 그러면 운영이란 말이 자체가 활동이고 성과니까 재정 운영 보고서는 일정 시점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일정 기간이죠. 그럼 일정 시점에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건 재정 상태 보고서가 되겠죠. 8번 발생지 회계적은 교량, 박물관, 체육관 등 가시적 지적 사기에 관심 있는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회계제도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쵸? 자, 이 사람이 올해 이제 선거도 있고 하니까 봅시다. 선거도 있어서 이 시기에 뭔가를 좀 나는 치적을 보여줘야 되겠어. 그래야 뭐 2월에 선거 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앞에 좀 치적을 보여줘서 바로바로 이게 뭐 해야 되겠어?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발생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론 나타나는 것을 나중에 하게 되면 실제로는 거기 있는 것처럼 보통은 보통은 거기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비용, 수익, 원가가 고려되므로 이거 아니었어. 발생주의에서는 내가 착각했어.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 이렇게 나타나면 보통 현금주의라 했을 때보다는 발생주의는 자산, 부채 이런 거 다 고려하니까 통과가 어려워. 실제로. 근데 현금주의는 그 당시 현금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그 상태를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알아두십시오. 거기 있는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발생주의 회계가 아니라 현금주의 회계다. 그렇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채무가 얼마 빚지고 어떻게 했다는 말 듣기 싫죠. 아니 내가 다리 놔줬는데 발생주의는 그건 또 뭘로 계산하기도 해. 부채로 계산하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현금주의는 다리를 지어줬다는 것만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겠어? 될 수 있으면 현금주의를 회계한다. 그래서 이건 그렇다고 그냥 애워둡시다. 그냥 9번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미지급급 부채성 충당금입니다. 부채성 충당금을 등을 포함하여 부채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발생주의는 아직 지급 안 했어도 그걸 뭐 한다고 그랬어? 아까 어떤 게 발생하면 거래가 발생하면 적어 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직 미지급해 줬어. 그것도 발생주의는 기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부 수준 넣어주고 아직 지급하지 않는 상태이더라도 여기는 뭐가 될 수 있어? 발생주의는 기입을 한다고 그랬죠. 10번 발생주의에게서는 측정이 가능하고 징수가 가능할 때 징수가 가능할 때 기록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현금주의. 그렇죠? 정부회계 기장 방식에서 단식 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 부기는 거꾸로 돼 있죠. 현금주의가 단식 부기가 현금주의 회계, 복식 부기가 발생주의 회계 이렇게 돼야 되겠죠. 12번 정부 회계 기장 방식에서 단식 부기는 현금을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 맞죠? 단일 항목. 13번 정부에게 기장 방식에서 복식 부기는 계정 과목 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 발견이 쉽다. 맞죠? 좌우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좌우가. 그 다음 14번 정부에게 기장 방식의 복식 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 맞고, 15번 정부에게서 복식부계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장부 차변과 대변에 각각 계상하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일치 여부로 자기 맞죠? 다음 16번 정부에게서 미지급 비용은 현금주에서는 인식되지 않아 발생주에는 부채로 맞죠? 17번 정부에게서 현행 정부에게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자, 현행 정부에게는 그렇다고 그랬죠, 제가. 자, 그 다음 18번 정부에게서 국가회계법상 중앙정부의 대표적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 현금흐름보고서는 없죠. 포함되지 않았죠.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었어. 왜냐하면 복식부로 하다 보니까 현금흐름보고서를 찾기가 어렵겠죠. 현금주의 해결을 해야 현금흐름보고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발생주의 복식부기 하기 전에는 현금흐름보고서까지 내라고 그랬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발생주의 복식부의 정부에게는 성과 중심의 정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자, 다시 우리가 자 봅시다. 이때 성과는 뭐라고 그랬어? 자산 구성을 해서 활동한다고 그랬죠. 그 활동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성과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운용 또는 성과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 성과에 따라서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비용이 이 손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다음 이때 알아서 이제부터는 성과라는 말을 조금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정부에게서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복식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관련 맞죠? 21번 정부회계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기록할 경우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아까 대변에는 어떤 것이 들어간다 그랬어? 자산의 감소만 말고 다른 과목들은 다 증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본도 증가, 부채도 증가, 수익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여기다는 비용을 표현하고, 여기는 당연히 차변은 뭐가 되겠어? 그럼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하고 자본도 감소가 되겠죠. 한쪽만 외우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2번은 뭐가 틀렸어? 22번 뭐가 틀렸어? 그렇죠. 거기 자의적인 회계 처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상당히 주관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산 평가나 감가상각 시, 자, 봐. 쌤 자동차를 1년 타고 났으면 그거 얼마 감가상각 될까? 자, 그렇다. 자동차는 중고차 시장도 이따가 해보니까 합시다. 근데 중고차 시장도 뭐 사고가 났나 안 났나, 또는 이게 뭐 몇만 킬로 따는 이것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고, 이 지금 건물 하나 졌었죠. A 구청에 청사 졌어. 이 청사,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가격은 뭐 1,000억이라고 해봐. 1년 지났어. 얼마나 감가상각됐을까? 이걸 써주는 게 뭐라 그랬어? 현금주의는 그냥 1년치만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건 계속 그걸 이제 잡으면 그 다음으로는 또 계속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이 자산이 얼마나 감소됐는지 써줘야 되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로 감가상각됐다고 그럴까? 1년 후에는. 상당히 주관적이죠, 자기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23번은 맞죠?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 변동표. 그렇죠? 그래서 자, 쌤 회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개인에 관련된 모든 돈보다 내 돈하고 나무 돈이 두 개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돈과 나무 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놓을 수 있겠고, 주머니 또는 자동차를 살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군데로 쓰면 그만큼 또 없어지겠지만, 그렇죠? 쓰게 되면 이 돈도 없어질 거니까 이걸 뭐라고 그런다? 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자본이라고 한다. 이걸 부채라고 한다. 그렇죠? 그럼 어떤 회사 자산이 감소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자기 건물을 팔거나 그랬겠죠. 또는 자기 그 재고 같은 것이 나가거나 그렇겠죠. 어떤 회사가 자본이 잠식됐다 이 말은 내 돈이 지금 마이너스 상태로, 내 돈이 아예 없다 이 말이겠죠. 지금 내 돈 없고 순전히 부채로 운영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신문을 읽을 때 맨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어떤 기업이 뭐 했고 어떤 기업이 뭐 했고,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다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그대로 상태고 우리는 활동을 한단 말이야. 활동. 그래서 월급을 주면 월급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럴 때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을 기해서 우리가 이걸 성과라고도 하는데, 활동을 한 뒤에 이게 뭘로 남을 수 있겠고, 내 돈이 증가하는 수익이 될 수 있겠고, 내 돈이 뭐 하는 거 빠지는 손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 활동할 때 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돈을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냐? 자, 그래서 만약에 신혼부부들이 이 회계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신혼부부 되면 많은 걸 사야 되잖아. 근데 가장 회계적으로는 영리한 방법보다 이게 얼마나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죠. 쓸데없이 집 큰 거 사십시오. 사는 게 좋은데. 그런 건 사실 회계상으로 보면 그건 완전히 손실 보려고 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적당한 집 사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수익 활동이 될 수 있는 것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넣어주는 것이 낫겠죠. 알았습니다. 돈 많으신 분들은 꼭 좋은 집 사십시오. 좋은 집 누려보기라도 해야죠. 비판 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축은 미덕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해요. 이데올로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축은 왜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이건 그냥 너무 계속 바로 흘리셔야 돼. 우리가 저축해 놓으면 우리가 대출해 주라고 하면 대출해 줍니까? 다 삼성, 현대 이 사람들이 갖고 와서 쓰려고 그래요. 그럼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저축은 미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래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는 40년간 못 먹고 막 헐벗고 살아서 겨우 10년간 편하려고 한다. 50년간 벌어서 4, 50년간 그러느니 그냥 4, 50년간 그냥 번 대로 쓰고 10년 빨리 죽으면 된다. 미안해요. 너무 극단적이었나? 그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한다고. 넘어갈게 그냥. 그래서 어떻든 자산 구성을 잘 해보시기 바래. 이해는 됐죠? 그것만 이해해도 문제 푸는데 문제 없겠죠? 그다음 이제 이 예산 제도를 이제 결산 제도가 다르잖아. 예산회계하고 결산회계가 다르잖아. 재무회계가 다르니까 그걸 연결시켜주는 JMT가 D프레임 속에서, 그래서 쌤들이 공무원들이 예산회계 그냥 단식부로 해놔도 복식부기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제출돼요. 동시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예산 제도 변화하겠습니다.